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고용 보고서고요. 지난 한 주 눈에 띄는 것은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첫 금리 인하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고용 보고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을 줬었는데요.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투자 자산은 금과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보시면 비농업 취업자 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다 상회했고요. 실업률은 4%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고용 관련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면 금요일의 경우 강한 고용 보고서로 인해 이번 주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요.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첫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하를 했는데요. 미국 6월 FOMC에서 어떤 금리 정책 전망이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금요일 강한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 또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으로 당일 금과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주간 상승을 보였고요.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주요 업종, 주간, ETF 등락률을 보시면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세 개의 업종이 주간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를 S&P 500 지수 상승률 대비로 보시자면 기술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빅 이벤트의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날짜가 12일인데요. 먼저 6월 FOMC가 11일과 12일에 열리게 되고요. 12일에는 경제전망 요약과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2번이냐, 1번이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2번이라고 하면 시장은 크게 환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1번은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하방 압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기술주의 매도 압력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CPI가 또 발표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계속 강조한 것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인 CPI와 PCE의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일 수요일 날 대형 재료가 발표되기 때문에 12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관망세,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 중반 이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개별 기업 이벤트가 있는데요. 10일 월요일에는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AI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가 10대 1 액면 분할 첫 거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13일 수요일에는 테슬라의 주주 총회가 있고요. 실적 발표로 눈에 띄는 것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FOMC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FOMC 회의를 알기 위해서는 3월 FOMC 경제 전망 서머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3월 FOMC에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금년 중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었습니다. 이번 6월 FOMC의 점도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대다수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FOMC에서도 작년 12월 FOMC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높아지는가와 올해 몇 퍼센트 포인트, 몇 번 금리 인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후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3월에는 이와 같이 나왔고요. 올해 75bp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번 FOMC는 경제 전망 서머리뿐만 아니라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보다 경제 전망과 점도표, 데이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다가올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4% 당연히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월 FOMC를 통해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경로를 예측할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이고 다음 FOMC, 지금 올 6월 FOMC의 점도표를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 6월 FOMC는 모든 투자자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지난주에는 9월 첫 금리 인하 한 번으로 올해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강한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11월 첫 금리 인하 후 올해 금리 인하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6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두 차례 50bp 인하 예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은 날 오전 발표될 CPI입니다. CPI 경우 이전치보다 같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CPI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안도를 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 달에 발표될 CPI 경우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 쉽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눈이 갑니다. 그 다음은 6월 FOMC의 영향을 받을 투자자산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 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현재 4.4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4.5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입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명확히 두 구간으로 나눠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게 된다라고 하면 4.5 이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면 4.33 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기술 주도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4.5%에 주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기준이 105인데요. 현재 105 라인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65원입니다. 그 다음 지난 금요일 강한 고용 보고서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자산이 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매입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50일 이평선을 깨고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저점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여기 박스권에서 방향 모색 과정, 이걸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 하방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차트로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역시 금과 마찬가지로 강한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다가 현재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박스권에서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든 상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21 이평선의 지지, 최소한 51 이평선의 이탈이 없다면 상방향 돌파에 더 큰 무게를 차트 분석가를 두고 있는데요. 이 또한 6월 FOMC에서 남은 올해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전고 라인을 돌파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미 차트 분석가들은 고점을 높이고 RSI의 경우 낮추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RSI로 보자면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수로 보자면 전고 라인의 하향,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전고 라인과 21일 평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 지수는 16, 20에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00일 이평선 그리고 하락 추세선 그 다음에 16입니다. 이 부분에 상향 돌파가 없다면 안정적인 모습, 이 부분을 다 돌파한다라고 하면 깊은 조정,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올해 계속 지지를 형성했던 21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로 안정적이냐 깊은 조정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21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돌파할 지난 전고점의 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큰 박스 양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엔비디아의 강세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인데요. 이 또한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21 평선의 지지 그리고 가장 강한 모습은 돌파한 전고점 부분이 지지되는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두 재료가 포진된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재료를 앞두고 주초에는 관망세에 좀 더 무게가 가고요. 큰 재료 발표 당일과 그 다음날 움직임은 향후 단기적인 방향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월가에서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빅 이벤트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